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때 로스터리에서 로스팅 하고 있는 정효재라고 합니다. 히때 로스터리의 브루잉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바리스타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직접 안 내리시고요? 네, 저는 이제 주로 로스팅만 하다 보니까 저는 입으로 발사님 자기소개 네.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히때 로스터리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구교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범조교시네요. 네, 네. 이렇게 한 적은 또 처음이라서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물 수치가 계절별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물 수치를 생각해서 드리퍼를 선택해서 쓰는 편이고, 평소에 이제 하리오 스위치랑 V60 중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리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나오고 무게감도 좀 더 잘 나오고, V60 같은 경우에는 가벼우면서 선명한 캐릭터 표현하고 싶을 때 이제 쓰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V60를 활용한 추출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라이트 로스팅이라다 보니까 물이랑 커피랑 이제 잘 섞이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V60로 내릴 때는 분쇄도를 굉장히 좀 가늘게 쓰는 편이거든요. 보통 드립으로 쓰시는 것보다 에스프레소에 좀 더 가까운 분쇄도를 쓰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출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와류를 최대한 활용해서 잔맛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선명한 캐릭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내려드릴 커피는 과테말라 이네르또 레전드 게이샤 라스 필마스 커피입니다. 추출 분쇄도는 EK43 기준으로 3 정도. 이렇게 다 미리 이렇게 소분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분쇄가 근데 진짜 가느네요. 네, 보통 드립으로 이제 사용하실 때 EK43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 10 뭐 요 정도 분쇄도 사용하시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한 0.5에서 1.5 사이 분쇄도를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3 정도 사용할 거고, 이제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좀 추출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분쇄도가 이제 가늘수록 물이랑 만나는 표면적을 좀 넓게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한 400에서 500 마이크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에서 500 마이크론. 네. 여태까지 제가 봤던 브루잉 레시피 분쇄도 중에 가장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방법으로 커피를 낼 때 드리퍼만큼 중요한 게 드립포트인데, 저희는 이제 보나비타 포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포트의 주둥이가 넓은 편이어서 강한 물줄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추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아마 펠로우나 브리스타 포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쇄도가 이제 가늘기 때문에 원두들이 좀 뭉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주고 잘 섞일 수 있는 거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사용하는 커피와 총 투입되는 물의 비율은 1대 17에서 한 17.5 정도. 강한 와류로 커피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최대한 잘 섞이게 하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분쇄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한 1분 40초에서 커피에 따라서 2분 30초까지 걸리는 것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 40초 정도. 뜸은 30초. 네, 뜸은 사용하시는 원두에 2.5에서 3배 정도. 방금은 3배로 45g 물 먼저 부어줬습니다. 보통 이제 분쇄도를 가늘게 하면 미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미분이 추출의 흐름을 좀 방해할 때가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빠르게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네, 강한 이제 와류를 활용한 추출법이기 때문에 커피 가루들과 물이 가라앉지 않고 떠서 섞이면서 이제 통로를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분쇄도가 가늘기 때문에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 추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잔맛이나 그런 것들도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변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추출법이. 변수가 없이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네. 쉽게 내릴 수 있다. 네. 근데 직접 네. 안 내리셨어요. 저희 이제 히때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한번 그럼 먹어봐도 될까요, 이거? 네. 맛있네요. 깔끔하네요.
요즘에 좋은 카페를 가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커피를 먹어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클린 컵이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맛들만 딱 들어오고 끊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팅 할 때도 그렇고 추출할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클린컵이랑 밸런스 그리고 단맛. 근데 왜 가는 분쇄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굵은 분쇄도를 해서 뭐 나눠 붓는다거나 간사람 물줄기를 사용한다거나 뭐 다른 이렇게 변수들을 바꿔볼 수 있잖아요. 커피랑 물이랑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명의 바리스타들이 같이 일했을 때도 변수를 최대한 줄이고 일관성 있는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히때의 이네르토 레전드리 게이샤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스도 한번. 아이스는 따뜻한 것처럼 가는 분쇄도를 사용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드립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쇄도로 K43 기준으로 한 8 정도, 한 800 마이크론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립을 하기 전에 서버에 먼저 얼음 한 90에서 100g 정도, 일반적인 얼음 크기로 한 4, 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아까보다 굵은 분쇄도네요. 이것도 동일한 커피. 네, 맞습니다. 원두는 똑같이 15g에 물 온도는 95도 정도. 아까 따뜻한 것도 95도였나요? 네.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원두의 아이스는 2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물을 먼저 부어주고요. 아까 따뜻한 것보다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레시피를 정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봤을 때 30g이 제일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 투입되는 물의 양은 사용하는 원두의 10배 정도. 그래서 150g까지 천천히 부어주고, 이것도 역시 원두와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교반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교반을 해주는 게 좀 네. 큰 차이가 있나요? 교반을 안 해줬을 때는 이제 커피 파우더들이 물이 빠지면서 양쪽 드리퍼 벽면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물이랑 커피랑 빨리 분리가 되면서 수율에서도 조금 낮게 나오는 것 같고 향미도 적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저어주거나 드리퍼를 흔들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내린 후에는 남아있는 얼음들을 다 녹여줍니다. 아, 전부 다 녹여요? 네. 아. 추출 시간은 원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요거는 1분 30초 정도 걸렸고 1분 30초에서 한 2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음 전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오렌지 시럽 같은 뉘앙스가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아이스에서. 너무 맛있어요. 자스민이랑 이제 홍차 같은 뉘앙스도 좀 있고, 이네르토 농장 자체가 과테말라에서는 탑 클래스에 속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늘 실망시키지 않는 농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레시피 자체가 네. 굉장히 경제적이네요. 배전도가 낮은 커피들은 보통 이제 수율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커피 향을 좀 더 담아준다거나 네네. 최대한 커피 성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15g 담아서 설계한 레시피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스로 먹었을 때 네. 연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 원두는 그렇게 적게 사용하시나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로스팅이 잘 되면 그 원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을 그냥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물을 부어도 충분한 향미들을 가지고 나와서 적당한 양으로 추출되지 않나. 네. 우리는 로스팅을 잘하니까 커피를 적게 쓰더라도 맛있게 나온다. 네. 네, 많이 쓰셔도 됩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언스페셜티에서 히테 로스터리와 함께 하니까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를 활용해서 커피를 한번 내려서 집에서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네. 박수 한번 같이 치고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